안녕하세요. 헤어 컬러 스킬업 완전 이야기. 이번은 저번 시간 96페이지에 의해서 97페이지를 설명을 할 거고요. 이번 내용은 제목이 산화제 사용별 염색 물빠짐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산화제를 사용을 했을 때 염색 물빠짐이 좀 천천히 빠진다더라, 또는 물빠짐이 엄청 잘 빠진다더라, 그래서 손상도 더 잘 되더라, 뭐 그런 내용, 뭐 가설들 많죠.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내용이고요. 그 내용 한번 처음에 읽어볼게요. 첫 단락부터. 자, 그럼 산화제에 따라서 염색 물빠짐 상태를 살펴보겠다. 염색 시술 후 염색 입자는 샴푸와 일광, 기타 물리적, 화학적인 경우로 염색은 항상 물빠짐이 생긴다. 또한 염색 시술 시 모발 손상이 높을수록 물빠짐은 더욱 심해지며, 이는 곧 산화제 농도가 높을수록 물빠짐이 심하다는 이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론이 꼭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론과 그리고 현장 실기하고 어느 정도는 좀 잘 맞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실험도 해보고 제가 느꼈던 현장에서의 그 물빠짐 상태, 또는 이제 제가 느꼈던 고객님들이 물이 빨리 빠진다더라, 천천히 빠진다더라, 이런 피드백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느꼈던 것을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산화제 사용별 염색 물빠짐 상태, 그리고 카키색 계열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염색은 카키색 명도 7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사용한 염색약은 이때 제가 호유를 썼기 때문에 M87이라는 그 연모제를 사용을 했고요. 자, 염색하기 전에 모발 베이스는 18레벨, 그러니까 탈색 두세 번 정도 한 거의 아이보리색, 블론드색 백금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베이스에 산화제는 1.5%, 그리고 2%짜리, 그리고 3%, 4.5%, 6%, 7.5%, 9%, 12%를 사용을 했습니다. 물빠짐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게 다양한 산화제를 사용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탈색한 상태에서 이게 산화제를 다양하게 쓰진 않죠. 최대 6% 또는 최하 1.5% 정도 이 사이에서 그냥 2%만 있다 그러면 2%를 사용할 수도 있고, 6%짜리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정제수로 조금 혼합을 해서 좀 낮춰줘서 사용을 한다던가 뭐 그런 방법을 썼을 거예요. 이 내용을 만든 목적은 상황별로 산화제를 알맞게 쓰자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내용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해야 되는데 굳이 6%짜리를 꼭 쓸 필요는 없죠. 또 매장에 뭐 산화제 9%가 있다고 해서 9%짜리를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톤업이 필요 없고 그냥 색만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산화제 농도는 좀 낮게 사용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구장창 6%만 사용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맞게 사용하자고 권고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산화제를 높게 쓸수록 미세하게 손상되는 그 차이가 나요. 당장 그 당일날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물이 빠지면서 그 모발이 건조해지는 그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산화제를 높게 쓰게 되면은 손상이 좀 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산화제를 높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손상도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서 물빠짐도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방치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방치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염색 시술 후 15일, 그러니까 15일 동안 제가 염색을 하고 나서 하루에 샴푸 한번, 그리고 블로우 드라이로 한번 말려주고 햇볕에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방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일 더울 때 말고, 뭐 꼭 더울 때만이 아니라 아침에 좀 햇볕 떴을 때 그때 논 적도 있고, 해 지기 전에 약한 해에도 논 적도 있고, 뭐 일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햇볕에 방치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정용 중성 샴푸를 썼다고 이제 사용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 도브 샴푸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똑같은, 자,
염색 그 베이스 18레벨 모발에 1.5%와 그리고 염색약 명도 7번을 도포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옆에는 2%짜리, 그 다음은 3%, 그 다음 4.5%, 6%. 자, 퍼센트가 높을수록 모발이 조금 더 밝게 나오죠. 그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도 그렇고 미세한 차이인데요. 이거를 사진으로 잡기 위해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쫙 그라데이션 된 것처럼 완성이 됐는데 실제로 딱 하나하나 그냥 나열해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듯이 어떻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사진 찍기도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물 보시면 1.5%짜리 산화제를 사용을 했을 때 물 빠짐과 그리고 12%짜리 산화제 사용을 했을 때 물 빠짐 상태를 보면 굉장히 다르죠. 제가 원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본 보시면 여기 1.5%짜리 있죠. 그리고 12%짜리 있죠. 이 두 개를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가까이 가니까 좀 차이가 나죠. 그런데 아까처럼 세 개를 나란히 놔볼게요. 그냥 얼핏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탈색 모발이고 그리고 염색을 했다 물 빠진 느낌이 나는데 요거를 일일이 가까이 대보고 해야 그나마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탈색하고 물이 빠진 우리 탈색 모발 상태를 보면, 그러니까 염색하고 물이 빠진 상태를 보면 거의 다 이제 비슷해 보이죠. 왜냐하면 아주 미세한 차이만 좀 남지 거의 비슷하게 빠져요. 그래서 여기 1.5%짜리를 사용을 했던 이 산화제 사용을 했던 이 탈색 모발 보시게 되면 어쨌든 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냥 블론드 느낌 나는 이 탈색 모발이 됐죠. 그리고 여기 6%짜리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 6%짜리를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하죠. 큰 차이 없죠. 그래서 6%짜리와 12%짜리가 물 빠진 비교를 해보면 차이는 안 나는데 1.5%와 또 비교를 하면 또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좀 나죠. 그리고 확실히 좀 산화제를 낮게 쓰면은 좀 물 빠짐이 조금 느립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다시 내용을 할게요. 자, 어쨌든 2%짜리와 3%짜리 4.5%짜리 이 바로 옆머리와 비교를 하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3%와 6%짜리도 실제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데 3%와 7.5%나 9%짜리를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12%를 사용을 했을 때 사용한 모발과 물 빠진 비교를 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제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염색을 하고 나서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하고 물이 빠지면 거의 다 비슷하게 물 빠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마 염색 많이 하시고 탈색 많이 하시는 분들은 느낄 겁니다. 자, 다음 읽어볼게요. 자, 염색 후 보름이 지난 상태이다. 그러니까 위에 이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2일간 하루 샴푸 1에 컨디셔너 1에 블로우 드라이가 된 상태이다. 그러니까 햇빛에도 방치를 했었습니다. 1시간 정도. 비록 큰 차이는 없지만 산화제 농도가 높을수록 물 빠짐이 심하다는 결과가 보여진다. 이러한 이유는 산화제 농도가 강하여 화학작용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학작용이 강해졌기 때문에 손상이 더 심한 것이다. 그리하여 약해진 모발일수록 염색 분자가 물리적 화학적인 이유로 쉽게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지만 물이 빨리 빠진다는 거예요. 자, 아래쪽 이 표가 있죠. 그래프. 여기 보시면 퍼센트 산화제 농도에 따라서 그 손상 정도와 그리고 2주간의 물리적 화학적인 물 빠짐 퍼센트로 제가 이거를 써놓은 건데요. 만약에 1.5%를 쓰면 85% 이상 빠진다. 그리고 12%를 사용하면 완전히 빠진다. 9%짜리도 완전히 빠진다 라고 되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미세한 차이예요. 산화제로 인해서 손상이 오는 거 사실 당일은 잘 몰라요. 높게 쓰건 낮게 쓰건 일단은 색적인 면, 그러니까 시각적인 면에서는 색이 완성이 되니까 산화제를 높게 써도 좋구나 하지만은 산화제를 높게 쓴다는 건 그만큼 화학작용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죠. 또 당장은 몰라요. 매직 스트레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열펌도 그렇고 당일은 건강 환원제를 쓴다던가 또 손상모 전용 환원제를 쓰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건조함 자체가 다르거든요. 되게 미세하지만 달라요. 그래서 순수하게 컬러만 보자면 손상이 덜 된다는 건 물 빠짐이 아주 미세하게 더 빠진다던가 덜 빠진다던가 이런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좀 힘들게 촬영도 하고, 그리고 한 2주 정도 샴푸도 하고 머리도 말리고 햇볕에도 좀 놔둬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5% 거의 없고 물 빠짐은 2주 동안은 85% 이상 빠진다. 그러니까 3주 4주 되면은 뭐 거의 다 빠지는데 아주 미세하게 잔류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소량만. 그리고 밑에 2%짜리도 미세하게 손상된다. 그리고 87% 이상 빠지고 3%짜리는 조금 손상된다.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손상된다, 거의 없다, 미세하게 손상된다는 그 손상되는 정도를 한글로 표현한 거지, 사실상 이 사람이 탈색하기 전에 매직을 했다던가 펌을 하면은 1.5%를 써든 12%를 써든 손상되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손상도를 정확히 한글로 표현을 하면서 나누다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없다, 미세하게 된다, 조금 된다, 손상된다, 심하다, 많이 심하다, 아주 많이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6%를 쓰면, 우리가 흔히 쓰는 6%를 쓰면 손상된다 돼 있죠. 그런데 95% 이상 빠진다. 그러니까 6%짜리 쓰면은 많이 빠지고, 이제 3%짜리나 2%짜리 쓰면은 좀 빠지는 정도가 덜한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세한 차이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고객님들은 아예 전혀 느끼질 못하고, 우리 헤어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컬러를 하는 분들은 모발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물빠짐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산화제 사용을 할 때 보면 내가 어느 브랜드의 제품을 쓰니까 이 브랜드의 산화제를 무조건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만약에 웰라 제품이 있었는데 산화제를 로레알 거를 썼다 그러면 염색이 조금 약간 잘못 나왔을 때는 그 핑계를 좀 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동료들도 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나중에 사용을 해보니까 꼭 그러진 않았어요. 산화제의 기본적인 성분은 과산화수소예요. 그리고 정제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약간 걸쭉하게 만들어지는 이 점성제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산화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에서는 어떤 이 산화제 안에 탄산을 좀 넣는다던가, 그래서 탈색이 더 잘 되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또 디메티콘이나 실리콘을 좀 첨가해서 부드럽게 해준다던가, 그렇게 변형을 줄 수 있겠지만 거의 기본적인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산화제를 좀 다양하게 쓰는 편이고요. 염색약을 12개를 주문하면 하나가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 짝이 안 맞아서 좀 부족한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브랜드 다 쓰는데 국산 것도 참 훌륭하고요. 저는 이번에 권해드릴 게 헤리티지 제품인데요. 용량도 똑같아요. 1000ml인데 가성비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추천해 볼게요. 헤리티지 제품이고요. 6%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9%짜리도 있고요. 3%짜리 다 있습니다. 써보시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걸쭉한 정도도 거의 보통 비슷해요. 요즘에 사사키 제품은 좀 점도가 굉장히 걸쭉하죠. 네, 왜냐면 이제 산화제 비율을 높게 쓰면은 염색약이 묽어져서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점도를 좀 걸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헤리티지도 한번 추천을 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제품도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헤리티지 가성비 좋습니다. 국산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이 가정용 샴푸를 중성 샴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염색 케어의 염색 전용 샴푸들, 그러니까 거의 뭐 약산성으로 된 이제 샴푸들이겠는데, 거의 집에서는 사용하는 샴푸들이 뭐 알카리성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탈모 전용 샴푸를 사용하는 분들이고, 염색하고 나서 탈모 샴푸 쓰세요라고 하는 디자인은 없고, 고객님들도 머리를 안 감았으면 안 감았지 탈모 샴푸를 잘 쓰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약산성 샴푸를 써야 되는데, 이 당시, 그러니까 2010년대 당시 인터넷에서 그렇게 많은 샴푸들이, 염색용 샴푸들이 팔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사야 되는데 가격 자체가 3만원 4만원 막 이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집에서 아마 거의 썼을 거고, 제가 이때 물어봤을 때 도브 샴푸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실험을, 이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도브 샴푸를 사용을 했었어요. 이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런 디자인의 샴푸를 그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사진 퍼온 거고요. 그래서 도브 샴푸로 했는데 참 재밌는 게, 염색 전용 이런 컬러 샴푸를 쓰더라도 사실 뭐 이렇게 물이 확실히 덜 빠진다, 뭐 그 정도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미세한 샴푸, 그리고 미세하게 덜 빠지고, 그리고 케어적인 면, 그러니까 부드러운 면에서는 확실히 염색 전용 샴푸가 좋긴 했어요. 그렇지만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이런 중성 샴푸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조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